안녕하세요. 영양사인 와이프와 함께 우리 가족 건강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자칭 닥터 K입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유튜브를 찍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이라 많이 서툴고 잘 못하지만 그거 이해 부탁드리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저희 가족의 건강 관리는 이것부터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미국에 있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세상에 질병은 3만 6천여 가지가 있는데 많기도 하죠. 그 중에 10%는 바이러스와 세균에 의한 것이고 90%가 활성산소가 원인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세상에 있는 질병 전부가 다 사실은 활성산소가 원인이란 얘기죠. 이 얘기를 미국에 있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얘기를 했다고 매스컴이나 뭐 TV에 나오는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저 대학교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사실 관심 없잖아요. 근데 왜 저 대학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슈가 됐는지 한번 저 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 대학교는 어, 무려 145년 이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뉴스앤월드 리포트에 보면 내과 순위 1위, 교육대학 순위 1위, 간호대학 순위 1위, 공중보건대학은 20년 연속 1위. 오, 정말 대단한 학교네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37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대학교라는 거예요. 이 정도 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을 쓰겠죠. 그러면 이 대학교에서 발표한 이 활성산소가 원인이 되는 질병들 3만 6천여 가지를 한번 적어볼게요. 농담이고요. 그 중에 좀 굵직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을 적어보면 당뇨병, 만성피로, 고혈압, 동맥경화, 위궤양, 암, 파킨슨, 심장질환, 백내장, 피부노화, 관절염, 알레르기.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알레르기가 심했고 고혈압 약도 먹고 있고 피부노화, 관절염 이런 게 해당이 되네요. 물론 만성피로도 많았었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활성산소가 원인이라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우리가 숨을 안 쉴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활성산소는 발생이 될 텐데 그러면 활성산소를 발생되지 않게 하려면 숨을 안 쉬면 되겠죠. 근데 그럼 죽잖아요. 그럼 활성산소가 적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일단 많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먼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소화기관을 거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호흡한 공기는 폐를 통해서 산소가 만들어지고 이거는 세포 안으로 가서 에너지를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물과 이산화탄소예요. 꼭 이게 자동차 달릴 때 배기가스 나오고 그 배기에서 물 떨어지잖아요. 뭐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몸도. 근데 물과 이산화탄소만 나오면 다행인데 여기에 찌꺼기로 배출되지 않고 우리 몸에 남아 있는 게 바로 활성산소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이 언제 가장 많이 나오냐? 바로 우리가 자외선을 많이 쬐을 때, 그리고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음주나 흡연을 할 경우, 방부제나 착색제를 섭취할 경우, 육류 위주나 인스턴트 위주의 식단을 할 경우,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 이럴 때 특히 활성산소가 많이 나온대요. 많이 나온다 하지만 얼마나 많이 나오냐?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섭취하는 산소 중에서 활성산소는 2에서 3% 정도 만들어진대요. 별로 안 되잖아요. 2에서 3%? 그럼 저 양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14에서 21리터나 되더라고요.
하루에 2리터 물도 먹기 힘든데 정말 엄청난 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 엄청난 양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질병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활성산소가 지금 내 몸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스스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자고 일어났는데도 피곤하다. 이유 없는 근육통, 관절통에 시달린다. 최근 들어 신경질적이고 예민해졌다. 감기가 일주일 정도 지속 자주 걸린다. 최근 들어 신경질적이고 예민해졌다. 우리 와이프가 최근에 활성산소가 많아졌나 봐요. 신경질적이고 예민해졌거든요. 잠들기가 어렵고 깊은 잠을 못 잔다. 머리카락이 잘 빠진다. 눈이 자주 투영되어 있다. 예전에 저 같은 경우도 저기에 다 해당됐어요. 근데 3가지 이상만 해당이 돼도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매우 많이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으면 소변 검사를 통해서 내 몸에 활성산소가 어느 정도 있는지 수치로 알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보통 항산화 비타민을 섭취하는데 그 대표격인 비타민 C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비타민 C를 섭취했을 때 우리 피에 얼마나 이게 효과적으로 지속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아래쪽은 시간이에요. 섭취를 하고 나서 5시간 정도 이후로부터는 급격하게 우리 혈액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려면 굉장히 많은 양을 섭취해야 되는 게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데 무려 2g이나 3g 정도는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5시간마다. 전 못해요. 어떻게 5시간마다 2g, 3g 되는 비타민C를 계속 먹습니까? 습관 들이기도 힘들고 이건 현실 불가능해요. 그럼 뭔가 다른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몸은 방어 시스템 자체가 있어요. 항산화 능력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섭취하는 미네랄과 단백질, 음식을 통해서 미네랄과 단백질을 섭취해서 이것들이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속에 또는 영양제나 이런 걸 통해서 비타민 A, C, E,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얘네들이 항산화 능력이 좀 더 강해요. 근데 얘네들은 좀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아까 그래프에서도 봤듯이 얘네들은 우리 몸에서 일회성 작용으로 끝나요. 활성산소랑 1대1 맞짱 뜨고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먹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저기 어려운 단어 카로티노이드하고 플라보노이드가 뭔지는 알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카로티노이드는 루테인, 크릴오일, 베타카로틴 이런 것들이고 플라보노이드는 카테킨, 안토시안, 폴리페놀, 이소플라본 이런 것들이에요. TV에서 한두 번쯤은 들은 것들이잖아요. 얘네들이 항산화 능력을 그래도 꽤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 그 피라미드를 보면 위쪽에 3단계의 더 강력한 놈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 녀석들은 상당히 놀라운 놈들이에요. 우리 몸에서 일회성도 아니고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1초에 활성산소를 수십만 개를 처리를 해요. 1대1 맞짱 수준이 아니에요. 타노스처럼 손가락 하나로 없애는 애들이란 말이죠.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애들이 우리 몸에 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저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녀석들이 어떤 녀석이고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고 왜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아픈지 왜 병에 들어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 이야기 나눌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